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소원을 빌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꿈도 빌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우의 꿈은 건강한 것,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즐겁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꿈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지구 대기와 지표면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림을 본다면 A는 이 부분이 A가 되는데요.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 그리고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되는 양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약 30%가 반사된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율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번, 그리고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뜻한다. 자, B는 역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뜻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지구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50%이다. 50%가 아니라 몇 퍼센트죠? 70%가 되겠죠. 니은이 맞았고 디귿이 틀렸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가 반사가 되니 지구에서 흡수하는 양은 얼마가 되겠죠? 70%가 되겠습니다. 70%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양이 50%가 되겠고요. 구름이나 대기에 의해서 흡수하는 양이 20%가 되겠죠. 그래서 20과 50을 합한 70%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얼마라고요? 7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30도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였다.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컵 속에 물을 넣고 온도계를 꽂은 다음 얼음을 넣은 후 막대로 잘 저으면서 컵의 표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응결이 일어났을 때 온도를 측정하였더니 얼마라고요? 25도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있을 점이 25도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있을 점을 쓰시오. 첫 번째가 있을 점을 쓰시오라는 이야기고요. 10k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는 양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있을 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해 줬죠. 있을 점은 이슬이 맺히는, 즉 응결이 일어나는 구름, 안개, 이슬, 그때의 온도인데 몇 도가 될까요? 25도가 되겠습니다. 자, 25도가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25도가 되니 응결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안개, 이슬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라는 얘기죠? 현재 수증기량이 20g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25도가 되니, 즉 꽉 차는 양이 20g인 25도가 되니 포와 응결 구름 한 개 이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온도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슬점은 25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자, 20도씨에서는 꽉 차는 양이 얼마가 될까요? 14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g이 있는데 20도씨로 낮아진다면 14g이 꽉 차게 되겠죠. 그러면 몇 g이? 6g이 응결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기준이 되는 것은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1kg이 아니라 몇 kg이죠? 10kg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kg에 6g이니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10kg이라면 응결되는 양은 얼마가 될까요? 10배가 되었으니 응결되는 양도 10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60g이 응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이슬점은 25도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응결되는 양은 60g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해류풍에 대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모래와 물을 수조에 넣고 전등을 켠 후에 온도를 측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물 위에 공기가 상승한다. 자, 전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동일하지만 모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가열되고 물은 천천히 가열되겠네요. 자,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겠고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네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온이 높으니 가벼워서 밀도가 작아져 상승하겠고요. 기온이 낮으니 무거워 밀도가 커져서 하강하겠네요. 자, 하강을 하면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겠네요. 공기가 많아지니 기압이 커지겠죠?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기온이 낮아서 상승을 하면 지표면의 공기는 적어지겠죠? 자꾸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적어볼까요? 공기가 적다, 기압이 작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기압이라고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겠죠. 기류,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어디에서 오죠? 바다에서 오는 거죠? 물에서 오는 거죠? 너 어디에서 왔니? 저 바다에서 왔어요. 해풍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답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물 위에 공기가 상승한다. 아니죠? 모래가 더 빨리 가열되겠죠. 기온이 높습니다. 그러니 모래 쪽이 상승을 하겠네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향연기는 모래 쪽으로 이동한다. 자, 위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향연기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모래가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진다. 맞는 설명이죠.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비열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4번 해륙풍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는 실험이다. 맞는 설명이죠. 5번 전등을 끄면 모래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더 빨리 낮아진다. 맞죠? 자, 옆에다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왼쪽이 모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래는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됩니다. 물은 천천히 냉각되고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등이 있을 때, 태양이 있을 때 낮은 경우에는 모래가 기온이 높겠고요. 반대로 밤인 경우에 전등을 끈다면 물이 더 천천히 내려가니까 기온이 더 높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AST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다. 자, 기단 AST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위에 있는 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A 기단은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뭐죠?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고요. 자, B는 봄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죠? 양쯔강 기단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오츠크의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츠크의 기단과 D번 북태평양 기단이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강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고요? 무더위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츠크의 기단이 되겠고요. 여기는 양쯔강 기단이 되겠습니다. 기단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시베리아 기단 위쪽에 있으니까 기온이 낮죠. 저온 건조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위도가 낮으니까 고온일 테고요. 바다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양쯔강 기단 저위도 지방이니 고온이 되겠고요. 육지이니까 건조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쪽에 오츠크의 기단이 있죠. 오츠크의 기단은 위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낮죠. 저온 그리고 바다에 있으니 다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와서 대한민국의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죠. 차갑고 날카로운 오츠크의 기단은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겠고요. 자, 반대로 북태평양 기단은 위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하나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면 정지에 있는 정체전선 오츠크의 기단도 바다에 있으니까 다습하죠. 북태평양 기단도 다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많으니 가지고 온 수증기를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뿌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이제 강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츠크의 기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기온이 높다. 크다 작다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부등호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A가 B보다 높다라는 얘기죠. 자, A는 시베리아 기단이고 B는 뭐죠? 양쯔강 기단이 되겠습니다. 양쯔강 기단은 위도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기온이 시베리아 기단보다 높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번, 3번, 5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뭐만 보면 될까요? 니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B의 영향으로 양쯔강 기단이죠. 동해안 지방에 저온 현상이 나타난다. 자,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동해안 지방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B의 영향, B는 양쯔강 기단이죠. 양쯔강 기단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대한민국 쪽으로 오면 동해안 쪽에는 저온 현상이 일어나고요. 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높은 산, 높새바람, 팬 현상에 의해서 태백산맥 왼쪽은 고온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의 영향이 아니라 시의 영향, 즉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는 저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은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디귿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시의 영향으로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D의 세력이 강해지면 장마가 발생할 수가 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줬죠? 오호츠크의 기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이 균형을 이루면 동서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정체 전선,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게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면서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 두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기 알루미늄 컵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했을 때 거리를 다르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에 있는 그림은 거리가 10cm가 되겠고요. 나에 있는 그림은 20cm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보기 기억,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자, 부등호 표시해야죠. 가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복사평형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받는 것과 내보내는 것이 같을 때 평형 온도가 일정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기억해둬야 될 것, 거리가 가까우면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요. 거리가 멀다면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겠죠. 자, 가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3번, 4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같은 시간 동안 알루미늄컵이 흡수한 복사 에너지는 가와 나가 같다. 아니죠? 당연히 가는 더 가까이 있으니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겠죠.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마저 본다면요. 가와 나 모두 처음에는 컵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A는 기온, B는 습도, C는 이슬점이다. 어느 것을 보라고요? 낮 시간을 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낮 시간의 온도가 가장 높은 A가 바로 뭐가 될까요? A가 기온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서요. 기온과 반대로 점심 무렵에, 낮 무렵에 가장 낮게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습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동안에 크게 변화가 없는 B번이 뭐가 될까요? B번이 이슬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기온이다. B는 습도다. C는 이슬점이다. B, C가 바뀌었죠? C가 습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슬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번, 2번,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맑은 날 기온이 낮을 때는 습도도 낮다. 맑은 날 기온이 낮을 때는 습도도 낮다. 기온이 낮다면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높아지겠죠? 자, 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바로 몇 번 될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리을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있을 점은 비가 온 날이 맑은 날보다 높다. 비가 온 날이 맑은 날보다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는 포와 수증기량 곡선이 되겠죠?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 있을 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B에 있을 점 한번 볼까요? B에 있을 점은 자, 왜 이렇게 된다고요? A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습니다. B는요, 현재 수증기량이 적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있을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수증기량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 있을 점도 크게 변하지 않는 분포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요. 있을 점은 비가 온 날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겠죠? 수증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있을 점이 높겠네요. 다시 볼게요. A는 수증기가 많으니, 현재 수증기가 많으니 있을 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리을, 있을 점은 기온보다 공기 중의 수증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얘기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 즉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번 해류풍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해안 지역의 바다와 육지의 기온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하고 B를 보면 A는 기온의 변화가 크지가 않죠? 그에 반해서 B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B는 기온의 변화가 큽니다. 점심 무렵에는 낮에는 기온이 높고요. 밤에는 기온이 낮아지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B는 육지가 되는 것이고 A는 바다가 되겠죠. 바다는 천천히 높아지고 천천히 낮아진다고요. 그에 비해서 육지는 빠르게 높아지고 빠르게 낮아진다. 자, 어려운 얘기로 뭐라고요? 비열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바다, B는 육지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이 맞았습니다. 1번, 3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시 무렵에는 바다 쪽에 상승 기류가 발달했다. 바다 쪽에 14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14시 여기가 있네요. 자, 14시를 보면 육지는 기온이 높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죠. 자, 육지가 기온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겠죠. 자, 14시 바다 쪽이 상승이 아니라 어느가 상승하겠죠? 육지가 상승하겠네요.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틀렸네요. 그러면 디귿까지 보아야 되겠죠? 디귿, 이날 바람은 20시 무렵에 가장 강하게 불었을 것이다. 기온 차이가 크면 상승과 하강의 차이도 크겠고요. 그러면 기압의 차이도 커지게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얘기는 기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C를 본다면 20C는 여기가 되겠죠? 기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C 무렵에 가장 강하게 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도 틀렸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육지는 빠르게 상승, 빠르게 하강한다. 바다는 천천히 상승, 천천히 하강한다. 그래서 바다의 기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기온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상승과 하강의 차이가 커지며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일기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크게 하고 한번 볼게요. 자, 1036, 1036, 1040, 1044 점점 기압이 커지죠. 자, 그러니 A는 고기압이 되겠고요. 자, B는 1012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다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1008, 1004, 1000 자, 그러면 기압이 점점 작아지니까 B는 뭐가 될까요?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겠습니다. 어느 철일까요?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은 뭐라고요? 바람 강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겨울철에 자주 나타나는 기압 배치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나라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가니 북서계절풍이 불겠죠. 동풍 계열이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A의 지상에서는 A는 여기가 됩니다. A 고기압이라 라는 얘기죠.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자, 고기압 지표면으로 공기가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공기가 많아지니 고기압이죠.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갑니다. 바람이 나가는데 지구가 도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나간다. 여러분들 시계 볼 때 항상 뭐라고요? 고기압 나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B 저기압이죠.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표면의 공기는 적어진다. 자, 그러면 저기압도 한번 볼까요? 저기압은 어떻게 되죠? 들어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니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반시계 들어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B에서는 B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B에서는 구름이 끼거나 흐린 날씨가 나타날 것이다. 자, B는 저기압입니다. 상승기류, 상승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단열, 팽창, 구름 한 개, 이슬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많지 않았는데 조금 설명을 길게 하면서 3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